1번. 자, 흐릿한 이미지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눈을 깜빡이지 말고 응시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착각을 트록슬러 효과 또는 트록슬러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요점은 뉴런이 일정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자극에 반응한 것을 멈춘 것입니다. 이 경우 배경이 흐릿한 그림에 해당하죠. 이로 인해 여러분의 의식에서 이미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2번. 이 두 테이블을 보세요. 모양과 크기가 다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둘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테이블이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2D 그림을 3D 모델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근 단축법이 적용됩니다. 물체가 여러분 쪽으로 비스듬히 놓였을 때 더 짧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죠. 3번. 빨간 원 중앙에 있는 흰 점을 보세요. 오래 쳐다보면 볼수록 더 좋아요. 쳐다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얇은 빛의 고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세요. 단, 머리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머리를 뒤로 움직이세요. 눈은 계속 그 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의 가장자리는 곧 밝은 청록색으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머리를 뒤로 움직이면 색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 착시에서 가장 멋진 사실은 여러분이 보게 되는 밝은 청록색이 모니터의 색상 팔레트에 없다는 것입니다. 4번. 움직이는 영상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에 약 30초간 집중하세요. 원 주변을 도는 녹색 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회색 바탕에서 자홍색 점을 지우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일단 눈을 움직이면 자홍색 점은 다시 그곳에 있습니다. 이 현상은 라일락 체이서 착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5번. 체커보드의 타일 A가 타일 B보다 훨씬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타일을 따로따로 보면 실제로 똑같은 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착시는 여러분의 뇌가 보는 모든 것을 해석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림에서 빛이 표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타일과 밝은 타일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원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일 B가 가장 밝은 색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6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즉시 삼각형을 발견합니다. 3개의 도형으로 형성되는데요. 각 도형은 한 조각이 빠진 피자처럼 보여요. 또한 이 삼각형은 배경보다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삼각형이 존재하지도 않고 전체 그림의 밝기도 동일합니다. 7번. 이 착시 현상은 질감이 있는 물체가 평이한 배경에 위치할 때 더 밝아 보이고 더 대조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배경에도 질감이 있고 대비가 높은 경우에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뇌는 멀리서 또는 안개를 통해 무언가를 보았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다음 망막에 도착하는 빛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지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색 배경에 저대비 물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화면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의 중앙을 향해 점점 가까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흰 빛이 확대되어 밝아진 것을 바로 눈치채게 될 거예요.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림이 계속 변하고 희미해지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이 현상은 숨쉬는 빛 착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번.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은 검은색 줄무늬가 파란색 줄무늬와 일직선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검은색 선은 빨간색 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을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이 투명해지면 확인할 수 있어요. 10번. 이 격자는 보기에도 좋고 가운데 부분이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옆으로 가까워질수록 모양이 틀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걸 고칠 방법이 있어요. 격자의 가운데에 시선을 집중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가장자리가 좀 더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뇌가 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뇌는 우리가 최대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번. 흰색 수직선과 교차된 검은 정사각형을 보세요.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있는 점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다시 흰색으로 바뀝니다. 특정 지점에 초점을 맞추면 흰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흐려지는 순간 그 점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헤르만 격자 착시라고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회색 선의 교차점에 흰색 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교차로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점을 한순간에 흰색으로 인식하다가 거의 즉시 점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12번. 이 그림을 보면 수평 회색 선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행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벽돌 흑백이 크게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림을 해석할 때 어두운 영역을 밝은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뒤틀리는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13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림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그곳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한 움직임은 주변 표류 착시라고 불리는 현상의 한 예입니다. 두뇌가 밝기가 다른 물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화면 중앙을 보세요. 몇 초 후에 깜빡이는 원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증거를 원한다면 원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착시가 가능한 이유는 뇌가 경사의 작은 변화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14번. 그림을 보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투명 청색 원을 봅니다. 그림 일부에 겹쳐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파란색 원 같은 건 없어요. 이 착시 현상은 네온색 확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속아서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는 색을 추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15번. 이 그림에서 모든 이미지는 수채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착시일 뿐입니다. 여기엔 진짜 색... 이제 재빨리 천장을 쳐다보고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세요. 색칠한 사각형이 위로 옮겨갔죠? 정말 아름다운 사각형 무늬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줄무늬 배경에 원이 떠다니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가운데 점을 10초 동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와, 원의 색이 자리를 바꿨네요. 사실 둘 다 회색이랍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색을 보게 하기도 하죠. 화면을 보세요. 마법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쳐다보세요. 자, 이제 핸드폰 뒷면을 재빨리 보세요. 로고가 움직이죠?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색이 보이시나요? 세 개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쉽게 틀렸네요. 여긴 색이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색이 교차할 때 격자 때문에 그런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정사각형은 격자와 배경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격자가 부서졌네요. 하지만 지금 고칠 수 있어요. 격자의 중앙을 15초간 응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확인해보죠. 제가 뭘 했어요? 우리의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자의 중앙부터 가장자리까지 퍼지죠. 이 이미지는 완전히 정적입니다. 그림의 한 곳을 응시해보세요. 네, 이젠 움직이지 않죠? 이건 말초 표류 환상의 한 예입니다. 우리 뇌가 다른 빛의 세기를 가진 영역을 처리할 때 약간 속도가 걸려서 그 이미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움직이는지 아닌지 아시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10초 드리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비색이 움직임의 착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 보이나요? 만약 5마리 혹은 그 이상을 찾아냈다면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노란 선 2개 중 어떤 것이 더 길까요? 정답은 윗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둘은 길이가 완전히 같아요. 뇌가 배경선 같은 이미지의 다른 요소 때문에 산만해져서 그림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 두 선은 어때요? 뭐가 더 길까요? 네, 또 같은 길이에요. 동그라미 때문에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이게 느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색의 이름이 있나요? 7이라고요? 잘하셨어요. 집중하셨군요. 실수를 찾아보시겠어요?
숫자의 순서는 괜찮아요. 그치만 르이 2번이나 들어갔네요. 바다로 들어가 보죠. 10초 안에 이 그림에서 다른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잘하셨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찾아내셨나요? 이 그림에선 다른 게 3가지 있어요. 맞춰보시겠어요? 잘했어요. 아, 맛있겠어요. 그림에서 다른 점 3가지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이 2 그림은 다른 점이 5가지 있습니다. 10초 안에 모두 맞춰보세요. 잘했습니다. 2 그림 사이의 다른 점 5가지를 모두 찾아보세요. 역시 대단해요. 고양이를 위해 숨은 물건 8개를 찾아주세요. 야옹, 고마워요. 개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네요. 13가지를 모두 찾아보시겠어요? 최고예요. 가을은 농부들에게 바쁜 계절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농부들에게 필요한 물건 20개를 찾아주세요. 와, 형사 뺨치겠는데요? 숨은 물건 20개를 모두 찾아보시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돼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은 물건 12개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점 때문에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성공!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착시 현상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뭘까요? 눈으로 덮인 산을 명확히 본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유형입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며 차근차근 나아가죠. 만약 말을 먼저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고 전속력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참을성이 없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루한 일에 실증이 쉽게 납니다. 여기선 무엇이 시선을 사로잡나요? 숲속의 평화로운 개울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큰 그림을 볼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당황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죠. 항상 많은 선택지 중에서 올바른 것을 빠르게 고르는 법도 알고요. 만약 심술궂은 얼굴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사물을 숙고하고 모든 상황과 제안을 검토하는 편일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여기서 얼굴이 보인다면 머리가 좋고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할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든 잘 해결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죠.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봤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예술가가 있겠군요. 거의 모든 곳에서 영감을 얻어요. 작곡,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음악 만들기 등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꽤 평범해 보인다고요? 그럴까요? 찾지 않은 부엉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팀 플레이어이고 함께 일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의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걸 개의치 않아 하고요. 때때로 말하는 걸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먼 거리에 있는 여자로 보인다면 여러분에겐 놀라운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SNS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폭포로 보인다면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두려워하는 건 지루한 뿐이군요. 항상 새로운 모험과 장소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젊은 커플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로맨티스트입니다. 사랑이 항상 승리한다고 믿죠. 누군가 못되게 굴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혼자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아마 내성적인 성격이시겠군요. 생각을 정리하고 재충전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별로 없지만 친구에 대한 충성심은 강하고요. 만약 소녀의 얼굴이 보인다면 꿈의 세계에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항상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가끔은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잊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만약 나무 무늬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언제나 일리가 있으며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가끔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만약 큰 입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꽤 직설적인 사람이고 사람의 말을 잘 믿는 편입니다. 만약 보이는 게 나무가 전부라면 여러분은 야심이 많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읽기 시험을 쳐볼까요? 이 그림에는 단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낙관주의자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볼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것은 볼 수도 없겠죠. 만약 나쁜 것, evil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가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만약 자물쇠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미지의 것을 탐험하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 우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마음을 비우고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마 자신의 감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긴 분명히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보이세요? 만약 고대 건물에 기둥이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아마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걸 좀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만약 사람을 먼저 보셨다면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고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편입니다. 이 착시 그림에도 7초를 드릴게요. 이 그림이 열려있는 문처럼 보이나요? 정말요? 그럼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만약 음표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과 공유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바다 경치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보이는 게 배뿐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주로 다리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안정성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7초를 바로 시작해보죠. 이 그림에서 얼굴이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는군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독특하고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림이 물고기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운을 믿습니다. 그림은 하나 더 보죠. 색소폰 연주자를 처음 봤다면 여러분은 어느 파티를 가든 분위기 메이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끔은 쉬어야 할 때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큰 얼굴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혼자서 재미있고 두꺼운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가끔 외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이건 어때요? 숨겨진 걸 모두 찾는데 7초 드릴게요. 먼저 나무를 발견하신 분들, 여러분은 자신의 직관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대부분 맞을 때가 많죠. 호랑이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보통 논리와 치밀한 계획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능도 있고요. 별이 가득하고 고요한 밤이네요.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만약 눈을 감은 얼굴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보통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만약 언덕 위에 있는 사람과 나무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큰 꿈을 꾸는 사람이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믿는 편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조상화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만약 조상화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혹시 동물도 발견하셨나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남자의 머리에 쓰여진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때때로 작은 것들에 정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만약 보이는 게 고래뿐이라면 여러분은 대부분 큰 그림을 보는 편이고 자신의 삶에 꽤 만족해합니다. 만약 고래 안에 작은 서퍼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쉬운 길을 찾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7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분명 개를 좋아하시는군요. 개의 충성심 때문에 개를 사랑하고 개를 보고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을 깨닫죠. 고양이 2마리와 하트 하나가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낭만적이고 당연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건 분명 초상화군요.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만약 이 그림에서 어린 공주만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젊고 재미있고 외향적인 편일 겁니다. 나이든 여자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현실적이고 친절하고 자상한 편입니다. 이건 꽤 으스스하네요. 무슨 그림일까요? 만약 새 2마리만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솔직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 착시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자 얼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훌륭하게 해낼 거예요. 새와 나무를 먼저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은 예술 쪽이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적성에 더 맞을 겁니다.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은 파리에 있는 여자야 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이고